네, 마약류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가 프로포폴을 1년간 무려 70번이 넘게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산해보면 한 달에 6번씩 맞은 셈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 변호사님, 이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1년에 73회, 그러니까 한 달에 6회 정도라고 한다면 의료 목적을 넘어서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인 씨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수사 의뢰를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유아인 씨에 대한 것이 유아인 씨를 집중적으로 수사를 했다라기보다는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마약류 관리 통합 시스템에서 엄홍식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1년에 73회나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상 데이터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수사 의뢰가 되고 그리고 경찰에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유아인 씨가 적발된 이런 케이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프로포폴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의료용으로 이제 작은 소규모 수술이라든지 대장 내시경을 할 때 우리가 또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약물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의료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용이나 또는 치료용 목적 외로 투약을 하게 된다면 마약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엄격하게 국가에서 관리하는 마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의 한 달에 6번씩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과연 유아인 씨가 앞으로 치료 목적이었다라는 부분으로 분명히 항변을 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받아들여질지 여부에는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 마약 수사에 대해서 또 그 유아인 씨가 받게 될 혐의가 좀 위중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일경 식약처장은 이렇게 기자간담회에서 좀 말을 했습니다. 지금 식약처가 잡은 것은 유아인이 아니라 엄홍식이다. 식약처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잡아냈다라는 설명인데요. 네. 제가 좀 궁금했던 것은 유아인 씨가 이렇게 많은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면 이걸 투약한 의료진도 좀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 관련된 의사한테 들어보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엄홍식 씨가 한 병원에서 한 달에 6번씩 처방을 받은 것은 아닐 것이다. 네. 아마 이제 이 대장 내시경이나 아니면 위 내시경을 실시할 수 있는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병원에는 이제 새로운 환자로 등록이 돼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검사를 했겠지만 이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에는 전국에 있는 병원에서 이런 프로포폴 투약을 받은 횟수가 집계가 되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엄홍식 씨가 이건 일반인의 횟수를 너무 뛰어넘는다 해서 이제 조사를 실시했고, 조사하는 과정에 잡아보니까 이제 배우 유아인 씨로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특정 병원과 유아인 씨가 결탁해서 많은 투약을 했다라기보다는 네. 이미 그 프로포폴에 중독된 그 엄홍식 씨가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과다 투약을 한 것을 이 통합 관리 시스템이 잡아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건 이제 합리적인 추론이고요. 아마 그 식약처에서는 만약에 특정 병원에서 유아인 씨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처방을 했다라면 그 의사에 대해서도 아마 단속을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이 처벌까지도 검토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현재 전해지는 소식으로는 모바일 검사 결과 프로포폴과 대마초에 이어서 제3의 마약 성분도 검출된 것 같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손욱 변호사님, 이렇게 마약류가 계속해서 검출이 되면 가중처벌이나 그렇게 여지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마약은 이제 두 가지가 처벌에 중요한 게요. 첫째는 이제 그 상습이냐 아니냐. 이게 절대적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마약의 종류가 어떤 거냐. 예를 들어 이제 프로포폴이냐 대마냐 아니면 이게 더 중독성이 강한 향정성 여러 가지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마약을 했느냐. 이게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데요. 제가 보기에 저렇게 해수가 많으면 상습성이 인정되면 그러면 이제 이분을 예를 들어 5년이었는데 7년 6개월로 이런 식으로 가중 처벌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3의 마약류가 과연 어떤 마약에 따라서 중독성이 훨씬 강한 이런 데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다른 게 논다면 저는 상당히 처벌이 불가피하고,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2016년에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잃은 거예요. 10만 명당 20명 미만 넣어야 되는데 네. 이미 2016년에 마약이 창궐하는 이런 나라가 된 겁니다. 따라서 저는 마약에 대해서 특히 젊은 층이 많고 연예인이나 이게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지도층이 많아요. 이런 데는 이게 더 엄벌을 해야 된다 봅니다. 네, 지금 유아인 씨 소속사 측은 경찰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바가 없다. 경찰 수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유아인 씨의 차기작이 한 3작품 정도가 앞두고 있거든요. 네. 이 3작품은 공개가 가능한 건가요?
사실상 빨간불이 켜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 그러니까 이 마약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연예인 같은 대중적으로 알려진 공인들에 대해서 도덕적인 기준이 굉장히 높아진 판국에 유아인 씨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도덕적인 잣대뿐만 아니라 법적인 잣대에서도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아 마땅한 지금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에요. 과연 이 작품을 공개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아인 씨로 인해서 그 작품들에 대해서 또 다른 노력을 했던 또 다른 연기자라든지 그 스태프들, 감독들이라든지 뭐 투자자들에게도 또 다른 민폐를 끼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좀 그런 우려들도 있기는 한데요. 그렇지만 일단 대중들의 따가운 눈총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작품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불투명한 상황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유아인 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단순히 그냥 프로포폴이 아니라 대마 혐의도 있고 제3의 마약까지 검출됐다라고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아인 씨의 휴대폰 2대가 지금 포렌식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프로포폴이야 병원에 가서 맞았다라고 하지만 대마와 제3의 마약은 어디서 구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아마 휴대폰을 통해서 혹시라도 SNS나 아니면 그 대마나 제3의 마약을 공급했던 공급책과 연락했던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연예계의 어떤 마약 게이트가 터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상황은 좀 심각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우 유아인 씨와 둘러싼 마약 수사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뉴스 라이브 픽은 여기까지입니다.